큰 박수 맞이해 주십시오. 또 예상했던 거와 같이 시간을 좀 더 쓰셔가지고 제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제조환경 변화나 스마트 공정 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RCK 박수진입니다. 저희 회사가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설명을 드리면 오늘 제가 이제 또 저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조 환경에서 활용하시는 3D 메인터넌스 매뉴얼들, 3D 정비 보수 매뉴얼들 이런 것들을 경량화된 3D 디지털 콘텐츠로 작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예요. 이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가 카이의 KFX 프로젝트, LAH 프로젝트라서 그거는 이제 공격형 헬기나 그 다음에 항목형 전투기를 만들 때 저희가 3D 디지털 기술 교범을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현대자동차가 제품을 신차를 개발하시고 나면 저희가 조립 매뉴얼을 3D로 만들어 드리고 있고, 또 하나의 또 의미가 있고 제가 앞으로도 설명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에서 예지정비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예지정비 시스템이 요즘에 되게 많이 중요하잖아요. 예지정비 시스템을 만드시면 센서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해서 어떤 수치나 데이터로만 나오는데 거기에 저희가 디지털 트윈 개념의 3D 데이터를 같이 집어넣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비즈니스 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비주얼 컴포넌트라고 하는 제품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구축하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제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라스 PL, 아라스 이노베이터의 국내 공식 파트너이고요. 또 이제 그 블루버드는 그 우체부 아저씨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PDA 단말기 아시잖아요. 그 PDA 단말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저희가 산업 현장에 아이패드나 아니면 갤럭시 탭을 가지고 다니기에는 너무 조금 고가이거나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방진, 방열, 낙하 충격 테스트를 마친 그런 제조업용의 산업용 모바일 기기 이런 쪽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소주제가 베러 커뮤니케이션, 베러 콜라보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제 쭉 저도 92년도에 공과대학을 그러니까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 계속 CAE, CAD, PLM, 디지털 트윈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협업이나 소통이 없어서 제대로 구축이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소주제로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만들어 봤는데 인더스트리 4.0에 대해서는 오늘도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물이 어떤 인지성을 가져야 된다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초연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정보통신 기술을 비롯한 인공지능, 탐물 인터넷 등이 다양한 산업들과 결합되면서 지금까지 볼 수 없는 이런 걸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 사실 이런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기술이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거잖아요. 초연결 사회와 변화된 미래 산업에 대해서 삼성 KPMG 연구소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교육 분야에서는 커넥티드 러닝으로 진화된 실감형 교육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의료는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 의료 AI를 통해서 정밀 의료가 실현이 될 것이다 했고요. 그 다음에 제조 쪽 스마트 공장의 보편화나 메이커의 무브먼트 확산, 공공 쪽은 공공정보 공개 및 시민의 능동적 활용, 지능형 재난 안전망 구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 이제 이것도 되게 많이 들으시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위키백과에서 찾았어요. 위키백과에서 찾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트윈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일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가보면 사실
다는 아니시지만 어떤 그 고객사에서는 우리가 지시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디지털 트윈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고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를 아직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으세요. 그런 경우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왜 이걸 해야 하는지 사실은 뭐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자동화 공장을 안 했었나요? 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 공장을 실현을 시키면서 어떤 게 좋아지고 우리가 어떤 생산성 향상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디지털 트윈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뭐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어떤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어느 부분들을 구체화시키려고 하면 프로세스도 필요하고 테크놀로지도 필요하고 우리 그런 거는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데 피플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피플이 엄청 중요한데 뭐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한다고도 다들 얘기하세요. 그리고 뭐 인더스트리 4.0 이미 엄청나게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가 디지털 리더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가트너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뭐 트윈 아니면 디지털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 혁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 뭐 그 인식하는 사람을 우선시해야 한다 하는 얘기인데 요즘에 이제 많이들 거론되는 얘기가 뭐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의 회사는 그렇지 않겠지만 상명하달 시기면 요즘에는 매니저분들이 꼰대라는 얘기를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참 유행했던 소설 중에 하나가 92년생들이 온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 거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명령을 내리기 전에 다른 관점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묻고 의견을 교환을 할 수 있어야 디지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새롭고 유연하며 비정형화된 업무 패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뢰와 협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사실 지금까지에 있었던 어떤 정형화된 업무 프로세스하고 달리 비정형화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리더십 부분들이 이런 부분을 못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더라도 구현해내기가 힘들 수가 있죠. 그리고 역동적이고 결단력 있게 리더십을 공유해야 되고 뭐 관리하는 이런 그 움직임들을 관리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단지 그 매니저분들만 가지실 게 아니라 각각의 구성원분들도 디지털 리더십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생기면 우리가 뭐 일이 더 힘들어지지 않나 뭐 이러는 것보다는 이게 어떻게 더 세일즈를 향상시키고 어떻게 생산성에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IMG 세계경영연구원에서는 직원들의 가슴을 뛰게 할 디지털 비전은 수립하라. 그다음에 디지털 병력을 이끌어갈 디지털 혁신 전략팀을 만들어라. 전사적 관점에서 통합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라. 저는 이 중에서 사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전사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통합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라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CAD PLM 쪽에서도 일을 했지만 지금 SAP 파트너예요. ERP로 되게 유명한 회사이잖아요. 근데 기업체에 가서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웠던 거는 PLM 시스템도 엄청 비싼 비용을 들이고 구축을 하시고 ERP도 엄청 비싼 비용을 가지고 구축을 하셨는데 그렇게 예전부터 주장하던 엔드-투-엔드를 만드는 거는 엄청 힘든 거예요. 그게 때로는 부서 간의 어떤 이기주의가 그렇게 못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각각의 또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각각의 것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지정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SIM 회사나 아니면 뭐 그 벤더사나 이런 데서 시스템 만드실 수 있어요. 만드실 수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결과는 텍스트나 수치로만 보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정비 매뉴얼이나 유지 보수 매뉴얼이나 뭐 워크 오더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텍스트하고 뭐 수치 이렇게 페이퍼로 되어 있을 때도 충분히 일들을 하세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하버드 케이스 스터디나 아니면 다른 그 유수한 케이스 스터디에 보면 이미지를 통해서 학습을 받으면 효과가 89% 이상 증대를 하고요. 이미지보다는 애니메이션이 또 좀 더 효과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력이나 이해력 같은 경우에도 3D나 애니메이션이 훨씬 좋다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요즘에 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그 교육용들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널리지를, 노하우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그 널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있었고 다들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문서화해서 저장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거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친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바일에 가까이 가지고 있었고, 태어나면서부터 3D가 접근이 쉬운 친구들한테 다시 회사에 들어왔더니 뭐 2D로 뭘 하라고 한다거나 하면 사실은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또 그 베이비 부머 시대에 태어난 그 분들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쟁이 분들이 이제는 안타깝게도 은퇴하실 때가 된 거예요. 그분들은 뭐 3D가 아니고 2D도 아니고 도면을 안 보시고도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후배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만들어 놓는 거가 또 어떤 효과가 있다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를 이제 설명을 해보면 비주얼 디벨롭먼트도 할 수 있고, 비주얼 프로덕트 내비게이션, 뭐 비주얼 어널리틱스, 비주얼 매니팩처링, 비주얼 오퍼레이션, 비주얼 서비스. 여기 이제 보시면 좀 더 이제 상세하게 보면 기술 분석, 무도면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도, 3D 보전 매뉴얼, 영업자료, 글로벌 교육 시스템, CS 매뉴얼 제작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그 제조업에 다녀볼 때 제일 안타까웠던 거가, 사실 3D는 그 우리가 설계 데이터는 엄청난 노하우하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산 쪽이나 아니면 협력업체에 갈 때는 다시 2D 도면을 그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왜 안 되냐면 CAD 데이터가 태생적으로 무거워요. 무거워서 안 됐는데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가 150여 가지의 3D CAD 데이터를 95%에서 98% 경량화시키세요. 경량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CAD 데이터든지 간에 가볍게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면, 이제 마지막 세션이니까 좀 지루하실까봐 제가 재밌는 것들을 좀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지금 비행기 엔진이거든요. 비행기 엔진인데, 비행기 엔진 같은 경우가 비행기 기체나 뭐 전문가 계셔서 제가 뭐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70% 정도가 엔진이 차지하고 있는데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한 이거를 비행기 엔진은 GE하고 휘트니사가 만들고 있는데, 비행기 조립은 또 월드와이드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2D 문서로 보내거나 할 때는 훨씬 이해하기도 힘들고, 여러분들이 다 페이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3D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정말 필요한 부분만 지문으로 만들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출장 비용이나 번역 오류, 뭐 번역에 대한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프로덕트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걸 또 살펴보면, 이거는 화학 공장 전체를 3D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퍼실리티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얘기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면 그 통제 관제 센터에서 우리가 어떤 설비들을 관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3D로 화학 공장 전체를 경량화해서 관리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단순히 보여주는 거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히트 익스체인저 같은 경우에는 연료체에 관련된 해석 결과가 뭐다 하는 것들, 아니면 이거에 관련된
기술 분석은 어떤 거다 하는 것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복잡하게 되어 있는 화학 공장이지만 각각에 대해서 또 우리가 힛 익스체인저 교체하는 게 되게 위험 작업이에요. 위험 작업이면 이 위험 작업들은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매뉴얼화 시켜놓고 교육을 시키면 위험 작업으로 인한 인명사고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뉴질랜드 스틸 같은 경우에는 그 산재로 이렇게 교육을 먼저 시키고 현장에 내려보냈더니 산재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들어가는 의료비가 50%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좋은 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회사들은 산재보험 같은 걸 드시잖아요. 사고가 줄어들면 그 비용, 내야 되는 비용들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회사로 볼 때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좋고, 그 다음에 또 그 보험료를 조금 내서 좋고, 이런 그 효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비주얼 어널리틱스. 이 제품 자체가 사실은 데이터를 3D 데이터를 경량화시키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아웃풋 데이터가 HTML, HTML5, 뭐 고유 포맷, 모바일 내에서 보실 수 있는 포맷 여러 가지들로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회사가 서플라이를 관리하는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고 계셨어요. 갖고 계셨는데 각각의 부품에 대해서 어디가 코스트가 제일 괜찮고 어디가 퀄리티가 제일 좋고 어디가 온타임에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는 이미 서플라이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도 예지정비 시스템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회사 이름, 그 다음에 시간, 아니면 비용 이렇게 수치로 나왔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 보시면 이렇게 제품을 직접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뭐 파란색은 파란 그래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온타임의 딜리버리를 받고 싶을 때 어느 회사가 제일 좋은지를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국내 회사 중에서 한 군데는 거기는 이제 이미 PLM은 다른 걸로 쓰고 계셨어요. 다른 걸로 쓰고 계셨는데 구매 시스템에서 요즘에는 제품이 워낙 이제 부품명, 뭐 제품명에다가 그 부품 번호까지 하면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발주 에러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구매 시스템에다가 PLM에서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와서 경량화시켜서 그 파트나 뭐 이런 어셈블리에 맞게 형상만 보여드리게 꾸며드렸어요. 사실 이것도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발주 에러를 방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른 시스템들에 대해서도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그 PLM도 잘 구축이 되어 있으시고 그 다음에 ERP도 잘 구축이 되어 있으신데 우리는 항상 이봄 엠봄을 뭔가를 그 이봄 엠봄 편집을 하려고 하면 다시 그 엑셀이나 아니면은 2D 도면을 놓고 막 100번씩 수정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고객사 중에 한 군데가 실제로 중공업인데 3D로 다 설계를 하세요. 설계를 하시는데 엠봄을 편집을 할 때 2D 도면 펼쳐놓으시고 엑셀 펼쳐놓으시고 거기 ERP도 있으세요.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하셨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비교하시면서 수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해외 공장에서 라트 지정이나 이런 엠봄 작업이 잘못되면 그거는 엄청난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각적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쉽게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스템하고 시스템 간의 어떤 그 연계성, 불연계성들, 연결되지 않은 부분들을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하는 동안에 들으셨겠지만 매니팩처링 쪽에 그 임원분이 아니면 작업하시는 분이 골프 나가 있는 동안에 온갖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소주제가 그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경량화시켜서 서로가 데이터를 여기 그 데스크에서는 이렇게 보시고 현장에서는 모바일로 보실 수 없는 거면 여기 그 작업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들어가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여기는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 해놓고 경량화해서 모바일로 보실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생산 관리자는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고도 사무실에 있는 그 엔지니어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내고 본인은 필요한 그 뭐 공을 치거나 가족들의 휴가를 가거나 하는 부분들을 다 그냥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주얼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설비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설비 관리 시스템들도 또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실제로 어느 블럭에 어느 호기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직관적으로 파악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랬을 때는 3D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앱도 만들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모바일 앱에서 똑같은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국내 회사들 중에서 해외 서비스, 해외 영업을 하시는 회사가 구축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중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해외 영업을 하면서 그 중장비를 들고 다니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 3D로 경영화해서 만들어 놓고 모바일에 담아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주얼 서비스. 이게 국내 회사에서도 엄청 많이들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그 유지보수 그 설비 보전이나 아니면 유지보수 매뉴얼, 조립 매뉴얼들은 다 책자로 만들거나 아니면 제품이 나오고 나면 캡처를 하셔가지고는 거기다 막 텍스트를 집어넣으셨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세한 부분을 보기도 힘드시고 그리고 이게 뭐 멕시코로 갈 때, 그 다음에 브라질로 갈 때, 인도로 갈 때, 중국으로 갈 때 다 별도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품이 나왔는데 매뉴얼이 안 나와서 납품을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제품을 활용하시게 되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어떤 공구를 쓰고 어떤 거를 뭐 어떤 그 힘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잖아요. 사실 저희 실제 고객 그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다 보안 데이터라서 못 보여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드시는 정비 매뉴얼들을 3D 디지털화 해놓으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제품 자체가 그 스케치업 데이터도 읽어오기 때문에 공구나 뭐 부품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3D로 안 갖고 계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다 그런 데이터 가지고 와서 작업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또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시거나 그랬던 경우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품 하나가 바뀌면 다시 재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요거는 부품이 뭐 업그레이드가 됐거나 했을 때는 리플레이스만 하시면 되니까 재활용성이 가능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경품 받으셔야 되니까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보여드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급하네요. 지금 이제 보여드릴 거는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 거는 이거는 이제 어셋 매니저라고 하는 거라서 보통 이제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현장 작업자분들은 사실 손에 뭘 쥐고 작업하시거나 하는 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SAP 어셋 매니저, 워크 매니저라고 하는 거는 뭐 모바일 기기를 갖고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 키오스크에 있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쉽게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AI가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음성인식 같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찍어놓고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그거를 다시 업로딩 하시고 거기다 필요한 내용을 이중 작업들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그 스마트 글래스 가지고 작업을 한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조립 매뉴얼들 같은 거가 스마트 글래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핸들링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무선 스마트 글래스로 했기 때문에 퀄리티나 퍼포먼스가 이렇게 좋지 않지만 유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퍼포먼스가 나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컨텐츠가 문제가 아니고 하드웨어가 아직 못 따라와서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무선 같은 경우는 주로 아직까지는 교육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면 되고 유선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주로 그 3D 데이터를 경량화해서 활용하는 것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이분 그 해외 기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가 아직 뭐 3D화 되어 있지 않거나 옛날 데이터들은 2D나 이런 아니면은 그 이미지로 캡처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 데이터를 각각 그 비즈니스 데이터들이랑 연결하고 우리가 어떤 걸 선택을 했을 때 뭐 아이소 드로우를 본다거나 도면을 본다거나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이렇게 하려면 사실 SI 회사들이 이거 다 날코딩 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쓰실 때 하이퍼링크 걸어두시는 것처럼 도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이메일 아니면은 엑셀 데이터, 기술 문서 이렇게 연결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연결해서 2D나 이미지 데이터도 활용하실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디지털 트윈에서 말씀드렸는데 공공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난구제, 그 다음에 뭐 공장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퍼실리티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스마트 시티나 퍼실리티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는 단순히 3D 데이터 경영화만 필요한 게 아니고 GIS 정보도 다 관리하실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뭐 트랜스포테이션 이런 것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다 관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3D로만 만들어서 보는 게 아니라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어느 건물에 가서 그 건물 구조가 어떻게 돼서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아까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만드는 이유도 단순히 PLC와 연동을 해서 우리가 설비가 어떻게 보여진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영업을 더 많이 만들 건지 생산 현장의 컨셉 설계나 검증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 플랫폼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비주얼 컴포넌트라고 하는 회사 그 소프트웨어는 도요타 생산기술에서 300카피 넘게 쓰고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유수의 기업체들이 많이들 이미 활용하고 계시는 소프트웨어예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건데 보통 이제 그 효율적인 제한 작업을 하실 때도 쓰시고 5분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그냥 나중에 제가 데이터를 공유할 거니까 읽어보시고요. 아무래도 보여드리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비주얼 컴포넌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라인을 설계하잖아요. 라인을 설계를 하면 이거를 라인 배치, 그다음 로봇 배치, 뭐 물류 배치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실제로 결과물을 뽑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HB가 언제 한 대씩 돌아가야지 최대의 생산성을 나타내는지, 로봇이 어떻게 배치되어야 최대의 생산성을 나타내는지, 아니면은 또 이게 플레이가 안 되나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요즘에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기술들을 되게 많이들 필요로 하세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 2,000개가 넘고요. 고객들이 또 자신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동화 설비들을 집어넣어서 시뮬레이션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쉽게 직관적으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계속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하셨던 디지털 매니팩처링 시뮬레이션에 비해서 엄청 쉬우세요. 엄청 쉬우셔서 보통은 이제 아주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사셔가지고 그냥 모시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고객분들이 벌써 쉽게 되고 뭐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는 라인을 구축해주는 회사예요. 구축을 해주는 회사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구축을 했다고 하는 프로포저를 50개를 했다고 하면 이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고 나서는 300개의 라인을 프로포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보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뭐 결과물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공정의 그 최적화 이런 데에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VR이나 모바일 지원도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이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프로젝트를 하시면 VR 쪽은 별도로 또 프로젝트를 하셨었거든요.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결과물 자체를 PDF, AVI, 그 다음에 FBX, VRDT에서 읽어드릴 수 있는 포맷으로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VR도 적용이 가능하고 모바일에도 담아서 현장에서 보실 수도 있고 다양하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라스 PLM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 진짜 급하게 해야 되겠네요. 아라스 PLM 저희는 한국의 그 공식 파트너사예요. 한국의 공식 파트너사는 RCK하고 자이오넥스라고 하는 두 군데가 있고요. RCK는 PLM 쪽에 더 특화되어 있는 회사고 자이오넥스는 SCM을 섞은 PLM 이쪽으로 더 중요하다고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회사의 구축 파트너사는 DINC랑 구축 사례들을 빨리빨리 설명드릴게요. 구축 사례는 저희가 임팩, 일렉스, 임팩 홀 시스템 자동차 1차 벤더에 프로젝트를 했는데 아라스 이노베이터로 작업을 하시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구축 기간도 짧고요. 보통 이제 저도 PLM 3사에서 일을 하긴 했지만 PLM 3사의 걸로 작업을 하시면 구축 기간도 길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가 아니니까 오픈소스는 기본 모듈은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비용도 엄청 비싸고 PLM 3사에 계시는 분들 안 계시죠? 또 나중에 불법 라이센스도 엄청 많이 또 따지시잖아요. 그런 걱정거리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기존에 구축하는 기간보다 한 2분의 1 정도도 안 들었고 비용은 한 3분의 1 비용 정도로 구축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LM 구축되어 있는 모듈들은 다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코, 나전, 삼보, ANT, 삼보 프라텍 이런 데도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MES하고 오픈소스 PLM이다 보니까 MES 시스템하고 PLM하고 연계해서 사실 제조 현장의 어떤 데이터가 PLM 데이터에 저장이 돼서 보여질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오류가 난 거가 그 화면에 뿌려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MES하고 PLM하고 엮어서 작업한 거죠. 이런 거는 사실 프로젝트 비용도 엄청 저렴해요. 그리고 어렵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들을 만들 수 있어서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PLM과 MES 연결해가지고 작업한 건데 이제 각각의 여기 보시는 수치가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MES랑 PLM 연결해서 실제로 데이터가 바뀌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좀 급하게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하러 가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기술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되는데 어떤 사이로 조직으로 구성하는 이기심을 버리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디지털 리더십을 가지시고 서로 협업하고 소통하고 하시면은 충분히 디지털 트윈을 만드실 수 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디지털 트윈을 만드실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자료는 공유해 드릴 거고 여기 그 연락처가 있으니까 좀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